내 머리 스타일 이상한가 봐. 아니, 배로 아니. 머리 스타일 당장 바꿔. 왜? 벨 머리 스타일 왜? 너무 짧게 자르긴 했지. 이번에 제가 머리 자른 데가 바버샵이었는데 되게 짧게 잘라주더라고요. 여기 벨님 머리보다 제 아래털이 더 길 것 같아요. 염소님 그거 좀 요즘에 수치셔야 돼. 수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 요즘에 털 많으면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이빨에 다 껴. 명품 내가 저번에도 저번에도 우리 그러니까. 명절 왔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리액션으로 뽀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뽀뽀를 한번. 와, 어떻게? 우리들이 뽀뽀를. 우리들이 뽀뽀? 씨. 감사합니다. 페페 언니 돋보기 필요한가 봐. 나이가 나이 나면 맞아요. 근데 제가 시력이 1.2, 1.5예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채팅이 너무 작아. 안 보여. 페페님 40대 초반이 딱 놓아놓은 시기예요. 시력 좋아도 글씨 안 보이는 게 노안임. 아, 그러네, 맞네. 페페 형 놀리지마, 늙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저는 1도 안 긁힙니다. 너네들은 안 늙을 것 같니? 이 어리기만 한 년아. 어리기만 하냐. 이 어리기만 한 년아. 페페님 천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저 월입니다. 저는 탑 잘합니다. 성향을 우리가 탑, 바텀, 올, 비선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에 비선호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맞아. 그래서 저희 가게에 한번 아마 그분들이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비선호 모임에서 만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선호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탑도 안 해보고 바텀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냐면은 게이로 사는 거면 이왕 탑이면 탑, 바텀이면 바텀을 최소한 몇 번이라도 해보고 그 맛을 봐야 돼. 이 느낌을 느꼈는데도 비선호를 하고 싶다. 그래서 비선호로 넘어간 거면 나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탑도 안 해보고 바텀도 안 해봤는데 나 비선호 경험을 안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한번 바뀔 때를 박혀보고 박을 때를 박아보고 개발당하지 못한 바텀만 있을 뿐 비선호는 없다. 성향 투표 올렸으니까 여기 저희 구독자들 성향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비선호가 되게 많아. 올은 안 돼요. 내가 올 탑이다 가면 탑에 투표하시고 올 바텀이다 가면 바텀에 투표하시면 돼. 우리 비율이 구독자가 탑이 많은가 봐. 바텀이 되게 적네. 와, 근데 되게 뭐야? 웃긴 게 뭐냐면은 다 되게 3대 3대 3이야. 그러니까 비율이 다 비슷해. 거의 80명 이 정도 되나 봐. 대박이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원래 바텀이 훨씬 맞아, 많을 줄 바텀이 알았는데 줄 바텀이 알았는데. 제일 적어. 우리 여기 시청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개팅하면 되겠네. 비율이 딱 맞아. 페페 형한테 샌드위치 강의받으면 안 돼. 이 형 샌드위치 2시간 넘게 한다니까? 현저히 1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는데 그 전날에 뭘 먹었는지가 좀 중요하긴 해요. 김치를 먹는다거나 뭐 콩나물 이런 거 먹거나, 아니면 특히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오렌지나 귤 먹으면 안 돼. 왜? 샌드위치 할 때 쌕쌕이 계속 나와. 섹색이 나와? 쌕쌕이 계속 나와. 안 끝나. 페님이 왜 2시간 샌드위치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실수하면 벨님이 가차없이 차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벨이 실수한 사람들 바로 차버렸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 페페 형이 2시간 이상 샌드위치 한댔잖아요. 2시간 이상 안 해. 가끔 이 형이 그 샌드위치 때가 나오면은 배가 좀 나와 있어. 약간 물이 여기 들어간 것 같아. 저는 서양은 바텀인데 면봉 넣는 것도 무서워서. 면봉이라 무서운 거 아니야? 오이는 안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작은 게 더 이렇게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거든요. 좀 묵직한 게 들어가야 괜찮아요. 저는 그 바텀하다가 실수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벨은 장이 튼튼한가 봐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날 있잖아요. 막 간단수기만 하기로 했는데 막 삘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너무 시끄러워 이거. 귀드만 넣으면 안 돼. 이러고. 기드만 넣으면 안 돼. 나 기드만 넣을게. 그러다가 이제 그냥 쑥 넣어버렸거든요. 근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 콩물센 했어. 아무튼 오늘 형이 준비해준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혹시 이 장면 보시고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거 뭔지 몰라. 이 영화는 게이들한테 기본 소양적인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난 몰라. 이 영화를 안 보면 게이의 자격이 난 없다고 생각해. 와, 저 영화 감동적인데라고 하시죠. 웬만한 게이들은 이 영화 다 알아요. 난 게이가 아닌가 보다. 봐봐, 명작이잖아. 명작 실종. 그러네. 다들 많이 아시네. 이 영화가 되게 이쪽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강남에 있는 모 찐방 있잖아요. 그 찐방이, 나는 이 영화를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인공이 2명 있는데 그게 같은 동네에 사는 형과 동생이에요.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선
사귀기 직전에까지 갔는데 이 지금 화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게이라는 거를 좀 거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멀리 하다가 다시 붙어먹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쌍년이네. 요 사람 1번, 지금 내려온 사람이 2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찾아간 거야. 이렇게 가서 또 키스를 이렇게 가리키죠. 키가 하죠. 대박.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배드신까지 이어지죠. 뭐야, 나 집에 와서 봐야겠다. 1번이랑 2번이랑 누가 탑 같아요? 2번이 누가 탑 같은데? 너무나도 분명히 2번이 탑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탑이라고 생각하는 그 탑상이 있고 바텀이라고 생각하는 바텀상이 있거든요. 그치.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탑이야. 근데 바텀을 만났어. 근데 바텀이 너무 탑상이야. 그러면 어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좀 귀엽고 약간 베이글남 같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되게 안아주고 싶다, 되게 쓰다듬어주고 싶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내가 오히려 위압감이 드는 스타일은 실제로 만났을 때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거꾸로 얘기했을 때 바텀이 탑을 만났는데 뭔가 내가 기대하는 탑의 이미지가 아니라 바텀 같은 이미지면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바텀 느낌이죠. 이거 뭐야? 선생님 또 보내신 거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75,000원 우리 키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닥쳐. 키스 한번 해주면 안 돼? 어? 이 정도 후회였으면 리액션 키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나 양치 안 했는데. 아 또 담배 쪘네 나겠네. 차 안에서 이렇게 막 키스하는 씬인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바탕 같은 느낌이잖아 생긴 게 그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씬입니다. 뭘 하는 거지? 차에서? 우리도 옛날에 미국 공항에서 차에서 했잖아. 그렇게 하죠. 아주 미친 듯이 빨더라. 네가 미친 듯이 빨았어. 형이 네가. 미친 듯이 빨았어. 진짜 무슨 너야. 발정난 개마냥 존나 빨았어. 너가 그랬어. 나의 별에게라는 영화, 드라마예요. 이거 시즌 1이랑 시즌 2까지 나왔어. 근데 주인공 두 명이 둘 다 너무 잘생겼어. 둘 다 내 식이야. 식 많아서 좋겠다. 진짜. 어떻게 식이 그렇게 많아? 요 장면 시즌 1에 나왔던 장면인데 인기 진짜 많은 장면이에요. 이게 나 뽀뽀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 그거 너무 조금 설레지 않아요? 그런 거? 바로 새끼. 근데 요건 스퀘어드라는 미국 단편 영화인데 성향을 서로 이제 확인을 안 하고 번개로 만난 거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한번 보세요. I'm gonna give it to you so good. Me. 그러니까 얘가 이제 콘돔을 끼려고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애가 내가 탑인데 내가 껴야지 하고서 이게 뒤집어 엎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끼려고 콘돔을 뺏었죠. You're gonna get it tonight. I like my bottom spice.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가 또 다시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내가 탑하겠다고. 서로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칼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탑 커플인 거예요. I don't bottom. 서로 탑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성향이 겹치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성욕이 강한 커플이라면은 오래 못 가겠지. 오픈을 하거나. 특히 탑 커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바텀끼리 만나면 솔직히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오늘 또 유독 사연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에요, 진짜. 한번 잘 읽어주세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80에 78kg 스테인 근육 탑입니다. 오 180에 78이면 일단 피지컬이 뭐 하는 거야? 설레서 일단 피지컬이 되게 좋네요. 얼굴도 탑상에 반반에서 이쪽에서 인기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썸을 타다가 잠자리를 하면 열에 9은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유는 알 것 같네요. 사귀더라도 100일을 넘기기 힘들어요. 어떡해. 네, 맞습니다. 저는 소취입니다. 100%죠 그러면. 웃을 게 아니야 이거. 마음 아픈 사연인데 그것은 어떡해. 이게 발깃이 마음 아파. 어떡해. 내 거 좀 떼주고 싶다. 발깃이 8cm입니다.
어떡해.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아파. 소추로 유명한 한남 중에 소추인 저는 전 세계 하위 5% 소추 정도 되겠죠. 5%일까요? 1%. 2%. 근육 흔남 측에 속해서 만나면 너무 쉬운데 자고 나면 애프터가 없습니다. 저보고 엄지공주라고 놀리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소추인 걸 아는 절친은 저보고 바텀으로 전향하라고 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텀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한테 박히는 거 상상만 해도 치욕스럽고 너무 싫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짜 어떡하지? 근데 은근 소추 또 좋아하는 사람은 꽤 있긴 한데 꽤 있진 않아요. 근데 소추면은 솔직히 바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은 또 바텀을 또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바텀은 나 죽어도 못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섹스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바텀을 만나거나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성적인 거에 그렇게 큰 그게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패티시 중에서 소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근데 찾기는 힘들 거예요. 비선호 바텀도 댐을 좋아한다는데 맞아요. 비선호도 댐을 좋아해요. 비선호라고 소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너무 희망이 없는 멘트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현대 의료 기술로 소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된 이상 전청조 메타로 가자. 페니반 작업을 꺼. 이 사연을 주신 분께 답을 드려야 되는데 시원해지네요. 특히 근육 훈남에 이 피지컬이면은 너무 인기 많아. 근데 이분이 상당히 강한가 봐. 본인은 뭐가? 8cm 근육남 소추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근육 훈남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 그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연애하기 전에는 자신이 탑이라고 했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갑자기 바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해줬는데 처음 해본 것 치고 너무 능숙하게 본인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처음 해본 것 치고 너무 능숙하게 잘하고 잘 느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바싹까지 하더라고요. 바텀 처음 했는데 바싸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 근데 묘하게 질투심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아, 진짜로? 나보다 그런 질투. 바텀을 잘한 것 같아서 묘하게 질투심 같은 느꼈대. 이런 감정이 정상적인 건가요? 나보다 잘 받는 것 같아서 질투심이다.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맞나? 질투는 안 느끼고 조금 약간 배신감 될 것 같은데? 이 질투심을 없애려면은 바텀 더 연습하세요. 근데 애초에 나 바텀 처음이란 말을 하지 말지 그냥. 조금 배신감 드는데 나는? 처음인데 막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막 선녀하고 막 했나 보다. 나도 작년에 탑에임 만났는데 자꾸 나한테 바꿔달래 짜증났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동성이 결혼 합법화되잖아. 그럼 이거는 약간 진짜 이혼 사유일 것 같아. 이혼 사유라고? 성향을 속였어요. 아니면 이거 혼인 취소. 이거 뭔가 신청을 해야 돼. 어제 오랜만에 술자리 가졌어요. 근데 거기 온 일행 중에 한 명이 애인이 잠수 이별을 했어요. 동거를 했는데 짐을 다 싸서 나갔어. 나갔는데 한 보름 후에 집에 우편물이 하나 날라오더래. 내용 증명이 온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돌려달라고. 진짜야?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무슨 너무 쪼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짐 싸서 나갈 때 그걸 다 가져가던 거. 동거했는데. 우리도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은 제가 내무집면 보낼 거예요. 뭘로? 뭐 해달라고? 정신적 피해 보상 하라. 난 정신병원 들어갈 거야.